우리도 사실은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지. 이건 합법적인 서비스인데 그걸 전제한 서비스는 불법 사업자인 거지.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저작권법에 보면 이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을 세 개를 다 합쳐서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송신권이라고 얘기해. 저작권자들은 이 세 가지 권리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통합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배타적인 권리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서 전송권 관련해서는 아까 음반 제작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방송권은 어떻게 될까? 저작권은 방송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음반 제작자는 뭐냐면 방송보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보상금 형태라는 거야. 선 승인해야만 쓸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채권적 권리로서 예를 들어서 방송사가 음악을 쓸 때 음악을 그냥 막 써. 승인을 안 받고 막 써도 돼. 막 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보상금 징수구매단체한테 그냥 한 번에 돈을 주면 거기서 기획사들한테는 안아주는 거야. 어떠한 먼저 선승인하는 권한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 갖고 있는 방송권보다도 방송보상 청구권 어때? 굉장히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거지.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디음송이라고 많이 써. 이것도 뭐냐면 보상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음반 제작자는. 그리고 공연권이 있는데 공연권도 어때? 보상 청구권으로 있는 거야. 이외에 무슨 뭐 대여 배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시장인 의미에서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설명을 좀 생략을 할게.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하자면 앞에 있는 이 두 개 복제권, 전소권은 배타적인 권리지만 뒤에 나오기는 방송 보상 청구권, 대음성 보상 청구권, 공연 보상 청구권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건 채권적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력이 있고 굉장히 강한 권리를 줬다면 요거는 사실은 권리자로서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없어. 직접적으로 소리를 아예 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징수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 자, 근데 가만히 봐봐.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야.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타적 권리가 좋겠냐 아니면 채권적 권리가 좋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방송사 입장에서는 다 모든 게 보상 청구권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거야.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OTT 업체가 국회 가서 뭐냐면 자 이것도 보상 청구권을 좀 해주세요 라는 입법 로비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 저작권 쓰기 너무 어렵거든. 우리도 뭐 다른 저작권 쓰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되는 건 맞아. 근데 협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 이 보상 청구권보다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음반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이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협상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권, 저작권에서 방송권이 100이라는 매출을 낸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어땠냐면 방송보상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 음반 제작자는 얼만큼 받냐면 18을 받아. 100을 받으면 18을 받는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방송보상 청구권 같은 거를 징수분배하는 협회가 뭐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동안? 나머지 그냥 방송권을 갖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뭐 이런 데서 협상을 잘해서 100이 될 동안 우리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많이 오른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방송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작사, 작곡가? 아니야. 기획사가잖아. 매니저 이렇게 해가지고 매니저가 CD 막 돌리고 이 음악 좋으니까 피디님 한번 틀어주세요. 이런 영업행위를 누가 하냐? 여기서 한단 말이야. 음악 제작자가 하잖아, 솔직히. 근데 받는 저작권료의 비율은 100대 18이라는 거야. 내가 저작권자가 많이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보상 청구권 기획사들 관심이 없어.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받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뭐 원래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안 받는 거구나. 법이 그런가 보나 이렇게 기획사들 생각해. 근데 사실은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배타적 권리였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했겠지.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계약을 안 해주면 아예 이 권리를 못 쓰니까 계속 요율이 올라갔던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뭐야? 보상청구권이라는 게 뭐야? 협상력이 없어. 그냥 먼저 다 쓰고 그냥 그 뭐 징수용 내로 이렇게 돈을 주면 되는 문제니까 아예 그런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의 수익이 못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야.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연권 같은 거 요즘에 뭐 공연권이라는 게 카페에서 음악이 나오면 공연권이 발생되고 뭐 이런 거거든.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걸 다 공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공연권도 어떻게 돼 있냐? 공연권 수령을 보면 저작권이 100을 받으면 우리 음반 제작자가 얼마 받아? 여기서 우리는 50밖에 세팅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단순히 저작권이 코어 핵심 권리이고 저작인 조건은 그 재반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차별적인 시각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음반 제작자의 권한이 어떻게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서 음반 제작자의 역할이 얼마큼 크느냐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 사실은 실현자 중에 가수도 음반 제작자가 돈을 투자해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 그다음 작사 작곡가한테 돈을 다 줘. 곡비를 다 줘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면 그 음악을 띄우기 위해서 온갖 프로모션 마케팅 비용을 누가 써? 음반 제작자 다 쓰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방송 보상 청구권에 보면 어때? 100대? 18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 그것도 18이야. 18. 무슨 말 18. 자, 근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결국은 보상 청구권이라고 했을 때 원 권리자가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누구에 비해서? 저작권자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반대로 복제권이나 전송권, 배타적 권리. 대표적인 게 전송권이라는 거에서 요즘에 뭐 매출이 많이 나고 있거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송권을 콩카에서 100을 가져간다면 약 징수 규정에서 뭐 약간 좀 틀릴 수 있지만 음반 제작자는 460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사실이 이렇게 세팅이 안 됐었으면 아마 음반 제작자는 다 괴멸했을 수도 있어.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세팅되는지 아직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460도 460을 다 음반 제작자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지? 전속 계약에 의거돼서 가수랑도 나누지. 그 다음에 사전에 곡을 받기 위해서는 곡비, 편곡비를 다 주잖아. 그리고 세션비 뭐 이런 거면 세션비 다 줘. 그걸 누가 줘? 음반 제작자가 먼저 다 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세팅이 안 됐었으면 큰일 날 뻔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하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도 나름대로 협상력이 높아졌던 거지.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이런 것들이 보상 청구권으로 입법화 됐느냐? 그게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건 난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K-팝 씬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이 마당에 음반 제작자의 역할이 저작권자 대비 이렇게 작게 세팅되어지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로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게 460, 100인데 460이라고 얘기했잖아. 4,600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뭐 가수는 뭐 1%, 2%밖에 여유를 못 가져오는데 음반 제작자가 돈을 다 가져가느니 뭐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60이 다 음반 제작자 몫이 아니라고. 왜냐면 아티스트랑 전속 계약을 하면 여기서 뭐 5대5, 6대5 사로 나누잖아.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 제작자의 그런 팩트는 희석이 되고 그냥 음반 제작자는 무조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각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많이 돈을 가져가는 건 음반 제작자고 아티스트나 작사 작곡가한테 너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상대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다른 권리를 보면 음반 제작자가 훨씬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보상 청구권으로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산업적으로 이 특정 권리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보상 청구권으로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줄게. 자, 결국은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는 이런 보상 청구권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방송 보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디음송.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이제 디음송이라는 건 매장 음악 서비스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매장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음악 서비스라는 건 매장 음악 서비스. 공연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매장 음악 서비스에서 음악을 나오는 건 이제 디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걸 또 공연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리를 나눠서 다 징수를 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권리에 가장 서비스를 하면서 기본 전제가 뭐냐.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야. 모든 서비스는 복제를 전제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송, 멜론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한다고 유료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잖아. 그걸 우리가 무슨 권리라고 얘기해? 전송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버에 음원이 저장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뭘 거기서 그 다음에 회선으로 뭐 이렇게 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복제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전송이 이루어질 수 없어.
맞지? 그 다음에 방송도 마찬가지지. 방송도 영상에 음악이 고정되는 거 우리가 복제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결국은 뭐냐면 방송도 뭐냐면 복제가 사전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뒤음성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프로세스가 복제 다음에 방송이면 방송, 뒤음성, 전송 뭐 등등등 뭐 이런 서비스가 지금 된다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방송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방송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복제 단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제 승인 단계가 누락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징수를 위한 어떤 권리 승인 차원에 있어서는 콩카가 FM적으로 맞는 거지. 복제도 승인을 해주고 방송이면 방송도 승인해주고 뒤음성도 승인해주고 전송을 다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지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권리 승인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보상 청구권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업체 사람들이 이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사에 오질 않았어. 우리도 가서 뭐 방송사한테 가서 영상물에 복제하는 단계에서는 뭐 보상 청구권이 아니라 배타적 권리니까 좀 돈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기획사가 저기 뭐 뮤직뱅크나 인기가요 막 이런 거 나가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방송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방송사한테 가가지고 이 복제에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약간 상대적으로 가불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락이 됐단 말이지 그동안. 영상물에서 음악이 쓰인 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OTT랑 오리지널은 사전에 복제 단계에서 승인을 다 해줬기 때문에 사실 승인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방송 보상금, 뒤음성 보상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면 요거 자체는 뭐냐면 그냥 승인을 안 받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복제 단계가 상략되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알아? 뭐냐면 이 서비스는 합법인데 이 서비스를 전제하기 위한 복제를 승인 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서비스야. 그래서 뒤음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해. 왜냐면 자기네들도 서버에 뭐 mp3를 다 복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뭐 뒤음성을 쏘거나 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권리자한테 승인 받은 적 없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mp3 같은 거를 어디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버에 담고 할 수 있단 말이야.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제적인 복제 서비스를 승인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서비스인데 그걸 전제한 서비스는 불법 사업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거 자체를 보상 청구권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가가지고 이 이용자들은 복제권도 복제 보상 청구권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게 배타적 권리로 세팅이 됐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내가 불법 이게 저작권법상 이게 불법인데 이거 갖고 내용 주문을 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자는 뭐냐면 이거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징수를 안 하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단순히 이거를 보상 청구권으로 요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복제는 배타적 권리를 만드니까 이게 엉긴다는 얘기인 거지. 더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왜 저작권자들은 다 배타적 권리인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상 청구권으로 했느냐. 그리고 이 보상 청구권을 했던 이유가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결국은 복제가 배타적 권리로 남아있는 한 완벽한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결론적인 거잖아. 사실은 입법하시는 정부기관도 사실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 어떤 회의 때 가서 얘기를 하면 법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나를 좀 돈키호테처럼 쳐다봐. 쟤 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하지만 현업에서는 이런 애고가 있다는 거야. 단순히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용자도 이게 합법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OTT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사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그 복제 단계도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OTT, 넷플릭스 이런 데는 못 받는 거네?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국내 OTT 승인할 때는 어떻게 승인해야 되는 거지? 그거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사들이 다 모여서 한 번쯤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정책적인 거에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그 고민은 뭐냐면 좌우지간 이용자 입장에서는 복제든 전송이든 방송이든 이 모든 프로세스의 권리 승인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에 가야지 이용자도 안심하고 저작권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콩카처럼 내가 복제권 승인해줬는데 공연권은 승인 안 해줬어요. 소송 갈래요. 이게 지금 콩카의 스탠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상 징수 철학에 맞는 얘기긴 맞아. 근데 이제 이용자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저작권을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쓰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인을 해주려면 그게 OTT 사업자면 복제권도 승인을 하고 전송권도 승인을 같이 하시죠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저작권을 더 받든 뭐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이용자가 편하게 써줘야만 결국은 이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콩카처럼 저작권처럼 대표하는 협회가 없어. 우리는 뭐 각각의 저작 인정권자들을 기획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의를 해서도 하지도 못하고 정책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앞으로 OTT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상 청구권으로 남아있는 요거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결국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 중에 차별이 받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음반 제작자 차별이니까 고쳐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징수 프로세스를 감안한 정책으로 변경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엄청난 거대 담론이고 해외 사례의 유래를 봐더라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얘기가 시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